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포스텍 정윤영 교수님 지도하에 저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지능형 뉴로모픽 디바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뉴로모픽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폰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폰노이만 구조란 최초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만 교체하여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CPU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고 CPU는 데이터의 연산만을, 메모리는 데이터의 저장만을 담당합니다. 어떤 명령어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CPU로 가져오고 난 후 CPU에서 연산을 거쳐 다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패치와 스토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폰노이만 구조의 특징은 최근 딥러닝이라는 분야에서 한계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이란 인풋에 대하여 여러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연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값들을 추출하여 아웃풋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은 드롭아웃을 이용해 기존 인공신경망 모델의 큰 문제였던 과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롭아웃은 신경망의 노드 중 무작위로 일부를 비활성시켜 연산에서 제외하고 비활성화된 노드는 학습 때마다 달라져 신경망이 과적합에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히든 레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연산의 양은 방대하게 많아지게 되고 그 연산을 기존 폰노이만 구조에서 직렬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이동에 시간이나 전력이 많이 소모하게 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와 CPU를 합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존 폰노이만 구조로는 병렬 처리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구조를 만들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과 모든 문제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처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점 등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폰노이만 구조가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폰노이만 구조의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뉴로모픽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병렬 연산이 왜 뉴로모픽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뇌가 별다른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막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뉴런과 시냅스를 잇는 방대한 연결 구조가 병렬로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뉴런은 이온 통로를 발현하여 정기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입니다. 또한 뉴런과 다른 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는 수시로 이어졌다 끊어지면서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뉴런과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반도체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면 대용량의 데이터라도 병렬로 처리해서 적은 전력으로도 복잡한 연산이나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반도체의 개념이 수립되면서 산업계는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 사람의 뇌를 닮은 반도체인 뉴로모픽 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뉴로모픽 구조는 인공뉴런 역할을 하는 코어를 사람의 뇌처럼 병렬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전 프로세서에 비해 훨씬 적은 전력만으로도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딥러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과정을 뉴로모픽 구조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행렬식으로 처리한다면 가중치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레이를 가지는 하드웨어 구조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i는 gb라는 행렬식을 기반으로 g 값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그 값을 저장하여 가중치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i 값과 v 값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하드웨어로 완전히 동일하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을 구현하는 반도체로는 P램, M램, R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행렬식의 저항 부분에 들어갈 소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자의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 소자의 저항값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R램이라는 소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R램은 부도체 또는 반도체의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메모리로 R램은 탑 일렉트로드와 바텀 일렉트로드에 해당하는 메탈 두 개 사이에 메탈 옥사이드 인슐레이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MIM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슐레이터는 전기를 가했을 때 저항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R램의 동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금속 산화물은 물질 안에 원자가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이동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이것을 디펙트이라고 하며
원자들 중 산소의 빈자리를 옥시전 베이컨시라고 합니다. RM은 이 옥시전 베이컨시를 이용하여 물질의 저항 변화를 일으키고 그에 대해 데이터 0과 1을 인식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RM은 이 전기 통로 필라멘트가 이어지고 끊어지는 두 가지 상태를 0과 1로 표현한 메모리며 이것을 어레이 형태로 한 곳에 직접한 것이 RM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RM을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존의 D램은 커플스터를 사용하지만 RM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의 설명처럼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저항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RM이 D램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컨덕티브 필라멘트가 전극을 걸어주지 않아도 리텐션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비활성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RM의 큰 단점으로는 선택적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셀 구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해당 셀에 필요한 데이터만 얻고 싶어서 그림과 같이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해당 하나의 셀만 켜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한 워드 라인에 동일한 전압이 흘러서 다른 셀에는 -VPP라는 역바이어스 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로는 원하는 한 셀만 ON, OFF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택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셀마다 스위칭 특성을 가진 트랜지스터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의 트랜지스터 조건은 OFF 상태일 때는 저항값을 크게 가져가고 ON 상태일 때는 저항값을 작게 가져가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누설 전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물질인 MOS2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자 한 1T1R RM 구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실제로 기생저항만 존재한 RM보다 스위치 역할이 있는 1T1R RM 구조에서 하나의 셀을 ON, OFF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물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연구를 진행한다면 저전력 뉴로모픽 반도체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폴라리스록 연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